여러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일에 투표용지나 뉴스를 통해 최소 한 번쯤은 듣고 접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전체 의석은 300석으로 구성된다. 이 중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석은 253석으로 이루어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은 47석이다.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정당의 명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 명부식에 기재된 순서대로 의석이 배분되어 이루어진다. 현재 대한민국은 폐쇄형 명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앞서 언급한 대로 정당 명부에 제시된 인원이 순서대로 할당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여 자신의 정당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자신의 순번까지 오며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유권자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방형 명부 방식을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주로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정당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명부 후보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비례선거임에도 지역구 선거와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제명당하거나 탈당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는 정당들 간 서로 간의 잦은 합종과 연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부터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합당을 하거나 신당을 창당하는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1990년 집권 여당인 민정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이 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의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이뤄져 집권 여당의 과반수 획득 실패를 결정적인 원인으로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평균 존속기간은 불과 2년 8개월에 불과하다. 현재 수많은 정당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들어본 정당은 대략 5에서 6개에 불과하다. 이렇듯 정당의 수명이 짧은 것은 의원의 탈당과 당적 변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는 신당 창당과 정당의 명칭 변경이 자주 지속되었다. 총 7개의 정당이 신당을 창당하거나 정당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해외의 정당들은 보유한 하나의 명칭을 정하여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중인 것이 재밌는 사실이다. 비례대표의원에게는 정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으며 의원이 당적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그런 의원이 이러한 정당의 당적을 상실하게 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192조 제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의원이 자의로 소속당을 탈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소속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 다른 정당에 합병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초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다. 바로 1979년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야당 의원이었던 김영삼을 당시 여당인 공화당에서 유신체제에 도전하는 반국가적인 언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안을 올렸다. 이는 정당의 자체 제명이 아닌 여당의 주도하에 강제로 제명된 케이스로 다소 특이한 경우이다. 최근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발하며 당의 제명을 촉구한 권은희 의원이 큰 논란이 되었다. 그럼 이제 정말로 궁금해진다. 도대체 왜 권은희 의원은 굳이 자신의 당의 제명을 촉구한 것일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원 본인이 당에서 제명이 될 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탈당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차라리 당의 제명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양당의 합당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권은희 의원에게 제명은 없을 것이며 자진 탈당을 촉구하며 갈등의 양상을 보였다. 불과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전례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당에서 제명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명 조치를 받고 현재 그들 역시 21대 국회에서 무소속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제명을 할 때 의원을 제명한다는 명목 하에 의원 신분은 유지하여 무님한 징계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당에서는 나름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의원이 직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정당도 역시 이념 성향이 비슷한 의원이 직위를 유지하며 남아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최근 의원들의 이탈이 잦은 편으로 이에 의석수의 변화로 원내 의석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인 기조가 같은 의원이 소속만 바뀌는 것이므로 서로 윈윈이 되는 것이다. 반면 지역구 의원은 자진 탈당을 하여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주목하여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전주 을른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이다.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경영하는 이스타항공의 대량 정리해고 사태와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았다. 그는 결국 횡령 배임 혐의로 자진 탈당을 하였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사례들이 결국 비리와 의혹에 얼룩진 의원들이 꼼수를 부리고 제19 감싸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국회의원들은 언제 왜 자진해서 탈당을 하는 것인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므로 전혀 탈당을 할 이유는 없다. 정말 재밌는 사실은 정당에서 위장탈당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광주광산을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탈당의 이유가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서 소위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법안을 과반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민영배 의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듯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법안 가결을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탈당이 이용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로는 국회의원은 재선을 하기 위하여 공천을 받게 될 것이다. 정당에서 공천이 불발되거나 기준에 반발하여 탈당을 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존재한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뉴질랜드 의회의 시스템이다. 2018년 이들은 당적변경방지법이라는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의원이든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반드시 제명되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후 보궐선거나 차순위 명부후보가 승계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의원의 정당 변경을 통한 교란과 정치적 불신을 근절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보았다. 각 정당에서는 의원의 당적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선택들을 하곤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는 국민들을 대신함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답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수많은 특권과 대우를 주는 만큼 그들의 비리나 과오를 봐주고 감싸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이 보고 있는 만큼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